자, 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 준비된 시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투자의 길을 잃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정부 정책 따라가라. 네. 그 도움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 일환으로 얼마 전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사업 1호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제 샌드박스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타났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너희에게 규제는 하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일단 어떤 사업이 선정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다음 이야기 넘어가면. 예, 일단 이제 4개 업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서울 시내 3곳 수소차 충전소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원래는 5곳인데 2곳은 그 문화재가 또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조건부성이 있고 마크로젠은 이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체 분석 그걸 신청을 했는데 원래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이제 12개 정도의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뭐 암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좀 위험한 병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병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마크로젠이 그걸 좀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 암 진단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그 마크로젠만 뭐 약간 특혜받았다는 또 얘기도 나오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입니다. 제이지 인더스트리는 이제 그 디지털 샤이니즈 이제 버스에 LED 광고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버스 중량이 또 이게 무게 중량이라든 또 규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원래 못 하는 건데 네. 일단 할 수 있게 또 허용해줬고요. 차지는 우리 뭐 아파트나 주택에 보면 그 220V 그 충전 이게 네. 꽂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과금형 콘센트라 그래가지고 차지인이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차지인이 하는 거를 좀 승인을 해줬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금형 콘센트 쪽도 있는데 어쨌든 요 4개 업체 중에서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개는 비상장이라 네네, 좀 그럼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현대차하고 마크로젠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대차가 직접 수혜라기보다는 네. 충전소 관련된 그런 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EN코리아라든가 JN케이터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그런 그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서울 시내에서 뭐 이번에 여의도 국회에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사실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좀 마크로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현대차와 마크로젠이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들 가운데 상장 기업이니까 이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볼 텐데 네. 현대차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크로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암에 관련된 진단을 본인들이 해야지 사업을 하기 훨씬 더 좋은데 일단 그게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규제를 좀 피하게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뉴스 나왔는데 마크로젠 말고도 다른 유전체 진단하는 회사가 정부에 이걸 요청을 했는데 마크로젠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좀 특혜 시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뉴스도 있는데 네. 어쨌든 마크로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업을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은 들고 일단 아시겠지만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에서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걸리지도 그렇죠. 않았는데 네네. 걸릴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미 그때 했던 게 유전체 진단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화제가 좀 됐었던 그 경우가 있는데 마크로젠은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그 글로벌 5위 업체고 미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번에 했던 게 이제 12개 검사 항목 같은 경우 고혈압, 뇌졸중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2개 항목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크로젠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이런 진단업체 가서 그냥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나머지 13개 질환, 뭐 위암, 파킨슨병, 뇌졸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증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반드시 의료기관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마크로젠 입장에서는 이게 수요를 뺏기는 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마크로젠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규제를 허용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승인이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냥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한테 뭐 암이든 뭐든 그냥 진단 맡기면 네네. 뭐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이제 뭐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의뢰를 해서 신청하면
다 허용이 되는데 한국은 그게 좀 막혀 있었는데 네, 네. 이번에 허용이 됐고 어쨌든 마크로젠은 이걸 기회로 해서 한국의 영업력을 더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수혜가 되고 그리고 사실 작년 8월 달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SK텔레콤하고 이런 이제 그 유전체 진단 이걸 이제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네.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요 그 인공지능이 좀 가미된 시퀀싱 SK텔레콤하고요. 네, 제휴를 했습니다 작년 8월. 그래서 주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뭐냐면은 검증할 때 좀 그러니까 유전체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인공지능을 좀 가미를 하게 되면은 그 단축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향후에 좀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상당한 좀 수혜가 부각되면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SK텔레콤과도 제휴를 하고 한국 쪽에서 이런 이제 규제 풀렸기 때문에 마크로젠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가장 상징적인 네네. 그런 좀 업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업체들이 계속 할 거예요. 네네. 신청할 텐데 뭐 금융 쪽에서도 뭐 규제 허물어 달라고 신청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련 뉴스들 챙겨 보시면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뉴스들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일 것 네. 같아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번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이 되긴 네. 했으나 어차피 수소 충전소를 지금 설치하지 못했던 이유는 규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비싸서였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몇 개 짓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그 기업들한테도 뭐 해당 충전 기업들한테도 아주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마크로젠의 경우에도 물론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금 당장 갑자기 못하던 분들이 저 그럼 지금부터 유전체 검사해볼래요 하면서 네. 막 폭발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상징성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우리 사실 전기차도 지금 주변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많지 네. 않은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사실 오른 건 그렇죠. 사실이고 수소차도 이거 대중화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사실 10년 이상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규제들을 풀었을 때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거든요. 네. 기업들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 정부 정책이 완화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장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한다고 실적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투자하는 데 있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도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좀 뉴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염성호 차장님, 요즘에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될 것 같으세요? 테마도 좀 그렇고 순환매도 계속 일어나니까 어디 하나 돈 넣어놨을 때 계속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작년이었을 거예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 한번 네네. 와서 그 비슷한 그 방송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적 시즌에는 사실 그냥 실적 잘 나온 기업만 따라 해도 네. 정말 진짜 훨씬 그러니까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 얻을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분기 실적 시즌 한참이잖아요. 그렇죠. 네. 2월 28일까지 대부분 실적 발표할 텐데 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보면 대부분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2%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전체 시장 이거 합산을 해보니까 22% 정도 미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에서 그 네네. 정도로 실적들이 안 좋고 하루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100개가 실적 발표하면 네. 그중에 진짜 5개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정도로 정말 실적들이 안 좋아요. 네. 근데 오히려 투자 기회입니다. 그만큼 안 좋은 거 중에서 5%는 좋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100개 가운데 5개를 고를 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 있지는 않겠죠. 아 근데 그거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전자공시 네네. 들어가면 네. 저녁 6시까지 계속 나오니까 아. 데이터 확인하 그 그렇긴 정도 하죠. 수고는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보셨잖아요. 한국콜마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어제 오늘 주가 이틀 연속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런 좀 포인트 좀 잡으셔가지고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계속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목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사실 어제 뽑은 건데 네. 오늘도 주가 올라가 좀 아쉽긴 한데 이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원래 44억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66억이나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와서 말씀 안 드릴 텐데 이게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제조하는 업체인데 그 HIFU 그 리프팅이라는 기기 이름이 울트라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유명한데 예전에 네. 그 이제 타 방송사에서 그 예능에서 네. 한번 이거를 시술한 적이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하기보다 시연이요? 시연을 네네. 했었어요. 그 아나운서가 직접 나와가지고 시연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그 아나운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초음파로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네네. 그걸 했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그 화면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화면에서 정말 이렇게 젊어지는 좋아졌어요. 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그 검증이 돼가지고 한번 히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업체도 있지만 클래시스는 이 울트라 포머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 매출 비중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냉동 지방 분해 기기라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뭐 팔뚝이나 네. 옆구리는 사실 이게 잘 살 안 빠지잖아요. 운동해도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게 좁은 부위잖아요. 이런 네. 거는 냉동 지방 분해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특화된 회사니까 클래시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나와 같은 경우는 대표 가격 비교 사이트인 거 아시죠? 아시는데 네이버의 경쟁도 좀 있지만 IT 제품 우리가 그 가격 비교할 땐 대부분 다 다나와 가서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특화된 업체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4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오늘도 좋은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뒤숭숭하고 순환매가 나타나서 딱히 어떤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때는 실적밖에 믿을 게 없겠죠.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고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